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고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라요. 제가 이번 2023 수능 커리큘럼 영상을 찍어서 올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2024 수능 대비 미친국어 1년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1년 동안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2022년에는 저도 성장을 많이 했고, 제 아래서 이제 같이 수능 국어를 공부했던 친구들도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에 이 1년 커리큘럼 찍을 때만 하더라도 약간 거의 같은 현탑 학원이지만 대치동에 되게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굉장히 3,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근데 이제 학원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오게 돼서 이제는 정말 이제 소리가 울릴 정도로 엄청 큰 대강의실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어서 정말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수업의 한 4분의 3 정도를 사실상 이 큰 대형 강의실에서 이미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또 시험도 잘 봐줘서 이렇게 대치동에서 계속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커리큘럼 영상을 가기 앞서서 또 선생님 오랜만에 또 근황 토크 해야죠. 선생님 항상 수업하기 전에나 아니면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이제 근황 토크를 꼭 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머리를 저 혼자서 손질을 했어요. 이게 며칠 전에 프로필 촬영을 했겠고, 아마도 썸네일이 프로필 촬영한 그걸로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썸네일 그 프로필 촬영한 것처럼 머리를 좀 예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막 만졌어요. 막 만졌는데, 다 만지고 나니까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머리 망하면은 진짜 약간 나가기도 싫고 죽어버리고 싶은 거 좀 알아요? 그 느낌? 저는 좀 그런데, 아무튼 좀 소심해서 그래요. 좀 소인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되나? 아니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 받고 영상을 다시 새로 찍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맨날 미용실을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죠. 이 머리 만지는 것도 제 실력이라. 자, 아무튼 머리가 좀 바보 같아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자, 진짜 이제 커리큘럼 설명 가볼게요. 이제 저 자체를 설명해야 되는 일은 정말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거의 마지막 순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저 자체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막 그렇게 엄청 예전만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미친국어 유튜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일단은 미친국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 인강 피브, 제가 있는 인강 사이트죠. 이 피브에서 전 영역, 국영, 수, 탐 다 합쳐서 수강생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1타예요, 1타. 그래서 그 1타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에서, 수능 강의 플랫폼 중 온라인에서는 제가 최연소 1타를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는 제가 선생님이 원래는 학부모 설명회 가도 제 나이를 말 안 해요. 나이를 말 안 하는데, 근데 이제는 좀 자랑을 해도 되겠다. 저의 존재를 이제 증명했다 싶어서 이제는 최연소 1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30도 안 됐어요. 아직 응애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대치동의 대치현탑 학원 대표 강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JK 영어국어학원 대표 강사. 그리고 여기다 제가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 나다워 학원, 이 대치 나다워 학원에 또 런칭할 계획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미친국어의 커리큘럼,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들어야지? 아니면 저 새끼 뭐하는 새끼지? 하면서 들어온 친구들이 궁금해할 게 딱 이걸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냐 오프라인 학원에서 하냐 하는데, 둘 다 합니다. 일단 온라인 강의로는 피브, 제가 아까 말했던, 제가 지금 전 영역 수강생 1타로 있는 그 피브에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강의, 학원 강의는 이제 대치현탑 학원, 그 다음에 둘 다 대치동이에요. 대치 나다워 학원, 요 두 개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이 아닌, 파락군이 아닌 지역, 이제 마포죠? 신촌 쪽, 제 마음의 고향, JK 영어국어학원에서 이제 현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브는 어차피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침착맨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침착맨 유튜브 원래는 이제 트위치 그러니까 아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거 침착맨 좋아한다고 씹덕처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재밌어. 아무튼 이 침착맨 유튜브 보면요 이제 침착맨 그 이제 스트리머 분이 앉아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막 뭐라 그래요. 그것처럼 저는 이제 강의를 찍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질문하기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이용을 잘하더라고요. 그냥 채팅창으로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강의다. 그냥 침착맨 그러니까 수능 침착맨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또 모르는 친구들은 뭐야? 그게 뭔데 씹더가 이럴 수 있어서 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뭐 현장 강의는 알죠. 다 학원에 와서 듣는 거니까 대치동 2곳 그 다음에 이제 신촌에서 강의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이따가 차례대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평가행동 기초가 새로 생겼어요. 이게 뉴 커리큘럼인데요. 뭐냐면 원래 선생님 이 무료 강의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학은 이렇게와 독서는 이렇게가 무료 강의로 풀려 있었는데 그 와중에 문학은 이렇게는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독서는 이렇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아예 그냥 정식 커리큘럼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그거 예전에 문학은 이렇게와 독서는 이렇게가 약간 그냥 사이드 메뉴였다면 이제는 그냥 메인 디쉬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커리큘럼이 무료입니다.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꼭 저 미친 국어쌤의 스타일을 보고 싶다면은 요거 듣는 걸 추천드려요. 평가행동 기초.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업로드 일정도 다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 복장은 그대로 평가행동 기초, 평행초를 그대로 녹화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요 커리큘럼 영상 보고 괜찮은 것 같네 하면은 이제 바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커리큘럼이고 무료 강의다. 유튜브로 보여드릴 거예요. 유튜브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행동 이론이 기본 개념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필수 강의. 정말 요즘 트렌드를 수능 국어 트렌드를 그대로 갖다 담은 그런 아주 정말 뭐랄까요? 정말 알짜배기? 저는 그런 알짜배기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탈 거라면 요거는 꼭 필수로 듣고 오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평가행동 이론, 평행론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 평가행동 훈련은 이 개념, 배운 거를 갖다가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체화가 다 끝난다면 이제 평가행동 강화, 이 체화시킨 거를 한 번 더 강화하고요. 더 플러스 알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에 대한 킬러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물론 평행론, 평행훈, 평가행동 훈련 이것도 다 훈련이 돼요. 고난도 훈련이 되는데 특히 여기는 6월, 9월 트렌드를 반영한 고난도 지문을 이제 선별해서 훈련하는 거니까 여기는 좀 어느 정도 평행론, 평행훈 들은 친구들이 듣는 걸 추천합니다. 좀 이따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층, 이건 파이널이죠. 실제로 이 파이널은 이제 대천탑에서 마감을 때렸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친구들이. 그래서 이 파이널은 2간 모의고사로 진행합니다. 2간 모의고사 함께 사설 모의고사 플러스 다시 평가원으로 회귀해서 이 해 트렌드는 요런 거니까 2간 모의고사가 이렇게 냈어. 그럼 우리 한 번 더 복습해놓자. 이 기출을 이렇게 가는 수업입니다. 정말 알짜배기예요. 이거 진짜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뭐 당연히 EBS 대비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총 5단계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커리큘럼을 타면 좋죠. 이제 일관성 있게 가니까.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평가행동 이론 꼭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로 평가행동 증명 요거 2개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훈련 근데 이거 들으면 훈련 강화 다 듣고 싶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 스케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케줄입니다. 일단 12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11월 우리 수능 2024 수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초 필수 훈련 심화 파이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행론은 이게 잘못됐는데 평행론은 1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평행론은 1월부터 시작할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여기 평행초 보이죠? 평가행동 기초 유튜브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미친 국어를 한번 찍먹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언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들어도
없도록 제가 다 설계를 해놨으니까 정말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초라고 해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것도 쉬운 거지만 정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다 담아놨으니까 요거 꼭 들어보시고. 그래서 평행론은 1월부터 3월 끝자락까지, 그래서 중간에 3월 모의고사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훈련반, 체화반은, 평가행동 훈련반은 이제 4월 시작부터 6월 끝자락까지 요렇게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평가행동 강화, 이제 고난도 대비죠. 고난도 대비반은 7월부터 9월 끝자락까지, 그 다음에 파이널, 평가행동 증명, 평행증은 10월부터 수능 직전주까지 요렇게 제가 짜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EBS 파이널이 있어요. EBS 파이널, 이번에도 저번 EBS 파이널도 정말 반응이 뜨거웠고,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알짜, 정말 다들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EBS 파이널은 이 정규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왜냐면 온라인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행론, 평행훈, 평행강, 평행증 다 학원과 온라인 동시에 진도를 나가는데, EBS 파이널은 온라인 피브에서만 진행하니까 요거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행초와 EBS 파이널만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고, 평행론, 평행훈, 평행강, 평행증은 다 학원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거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 와중에 평행초는 무료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스케줄도 다 보여드렸고요. 자, 넘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고등학교 때 모르겠어요. 음악실인지 미술실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예체능 관련 과목의 교실이었거든요. 거기 칠판에만,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칠판 윙 하고 로봇이 이렇게 일자로 윙 하면서 엄청 깨끗하게 지어지는 그 기계 알죠? 그래서 솔직히 전 선생님은 부러웠어요. 지금도 부러워요. 솔직히 지금도 부러운데 그거 되게 느려요. 되게 느리긴 한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야, 지울 수도 있으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지우라고 여기 물걸레가 쫙 이렇게 붙어 있고, 그게 이렇게 모터 이렇게 바퀴 달려서 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 선생님이 그때 진짜 좀, 저도 병신이었죠. 거기다가 분필을 꼈었어요. 분필을 껴서, 제가 일직선으로 운동하니까 이렇게 분필을 껴놓으면 얘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지겠군, 이렇게 생각해서 그 걸레 사이에다가 분필을 이렇게 껴놨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울 때까지 계속 기다려.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기다려. 계속 기다리다가 속으로 막 우참 챌린지 하죠, 혼자서. 그래서 이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지워야겠다 윙 할 때 이 분필이 진짜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너무 뿌듯한 거야. 근데 결국에는 걸려서 존나 혼났습니다. 아무튼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칠판 지우다가. 죄송합니다. 자, 우리 미수 선생님 잘 계시죠? 자, 아직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뵈야죠. 자, 그래서 평가하는 행동 기초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는 여기서 벌써 OT 시작한다 이게 아니에요. 평가하는 행동 기초 OT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이거 대충 무슨 얘기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평가하는 행동 기초는요. 제가 여기다 안 해놨네요. 이 교재. 이거 이미지로 딱 여기 삽입해 놓을게요. 자, 평가행동 기초는 다시 한번 무료입니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유료예요.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선생님은 이 무료 강의를 왜 하냐면, 제가 무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저는 가난했었어요. 선생님은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스스로 노력하고 학생들도 저를 도와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난에서 벗어난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 제가 피브 그 강사 소개 페이지에도 적어놨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은 보통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죠? 그치? 아니면 뭐 보통 초등학교 때 이제 산타가 없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설마 저 때문에 안 거 아니죠, 지금?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산타한테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저희 집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누가 초인종 눌러. 띵동 초인종 눌러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면서 이렇게 열었어요. 열었더니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구청 직원과 함께 동사무소 직원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랑 동사무소 직원분이 여기 불우 이웃을 위해서 쌀을 돌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아본 적도 있고요. 당연히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불우 이웃 차상위 계층, 이 기초수급 계층을 위해서 쌀을 돌리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당연히
돈이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쌀을 줄 정도의 집이었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고사하고 학원을 못 다녔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도 그 가난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사교육 강사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받고 좋은 강의를 이제 그 의무와 권리가 있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 경제활동도 경제활동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 있어서 뭔가 공리주의적인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료 강의를 만든 거고요. 이 무료 강의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정성을,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이 무료 가난에 대한 추억 때문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이 피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트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 정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제 스타일이 어느 정도인지 뭔지 정도는 알려줄 법한 그런 강의를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퀄리티는 유료, 교재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항상 고정 댓글에 교재 다운로드 그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링크가 있을 거니까 그거 항상 다운로드 받으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8강이고요. 이거 OT 때 얘기할 거예요. 8강자고 그냥 빨리빨리 들으세요. 빨리빨리 들으세요. 제가 거의 매일매일 업로드 할 거니까 지금 12월 둘째 주부터는 거의 매일매일 업로드 할 테니까 그냥 빨리 들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평가행동 이론 합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평가행동 기초는요. 문학은 이렇게,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와 독서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해라를 이제 총 4강 합쳐놓은 총 8강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진짜 기초 강의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료 컨텐츠입니다. 자, 잘 안 보여요. 아우, 이거 대충 이거 바꿔달라고 그러겠다, 빔을. 자, 아무튼, 원장님 보고 계시죠? 자, 가겠습니다. 자, 1월 개강이고요. 평가행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독서와 문학이에요. 범위는 독서와 문학이고, 요게 교재 표지인데, 이거 바꿀 겁니다. 바꿀 거라서 제가 표지에 좀 진심이에요. 표지에 진심이라서. 왜냐면 표지가 촌스러우면 공부하기도 싫어. 그쵸? 사실 변명이죠. 그죠? 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 예쁜 표지 보고 싶지 않아요? 좀 깔쌈한 거. 그래서 그런 표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독서 한 권, 문학 한 권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독서에서 혹은 문학에서 평가원이 요구하는 필수 행동을 학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 행동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행동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어버버해. 시험장에서 어버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늘어나고 이건 시간 부족 현상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완전히 꼬이면은 결국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못 푸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극실전주의자예요. 극실전주의자이기 때문에 못 풀 문제는 버리고 가자는 스탠스가 좀 있어요. 여러분, 애초에 수학도 킬러를 풀자라기보다는 킬러 빼고 다 맞추자잖아. 그치? 선생님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 부족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된 행동이 필요하고 이 약속된 행동은 당연히 독해력에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해마저도 행동에 녹여서 이럴 땐 이렇게 읽으세요. 이럴 땐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평가원 요구하는 필수 행동 학습하고요. 등급 무관해요. 등급 무관하게 꼭 들어야 되는 강의입니다. 필수 강의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시험장에서 어버버 하는 것 방지로 독서는 이럴 땐 이렇게, 문학은 이럴 땐 이렇게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요것도 총 한 8주에서 12주 커리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한 12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평가행동 이론반이 끝나면 평가행동 훈련반으로 갑니다. 평가행동 훈련반은 여기는 훈련, 즉 체화입니다.
체화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로 수업 자체가 굉장히 빡빡할 거예요. 제가 물론 모든 수업이 좀 빡빡한 편입니다. 제 수업 들어보시는 분들 알죠, 그렇지? 그런데도 최대한 빡빡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체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쓸모가 없어져요. 모든 공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칠판 앞에서 설명하는 거는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시켜 보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범위는 독서 문학 똑같고요. 평가원이 요구하는 필수 행동 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4월 개강하는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대비와 그다음에 갈래별로 행동을 체화하는 것.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에서는요, 인문, 과학, 기술, 경제, 법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한다와, 문학에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중에서도 또 좀 나뉘거든요. 고전소설 중에서 뭐 영웅소설도 있을 수 있고, 고전시가에서도 시, 조와 가사가 또 나뉠 수 있겠고, 또 현대시에서도 이 시대별로 나뉠 수 있겠고, 혹은 문제 유형별로 나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독서든 문학이든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이런 세분화된 영역에서는 이렇게 행동합시다가 쫀쫀하게 약속을 한번 확인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번 커리어에서는 교재가 총 8권이었어요. 8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교재를 합칠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교재라서 표제가 바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행동훈련반은 이런 반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강화반. 여기는 이제 강화반은요, 고난도 대비와 플러스 새로운 지문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고난도 대비나 새로운 지문 훈련이나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6월 모의고사 이후죠. 7월 개강이니까 6월 모의고사 이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 봤어야 되는구나. 6월 모의고사가 이런 출제 지점이 있구나. 평가원이 이번에는 이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선생님이 주면은 같이 훈련해보고 고난도 대비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모 트렌드 학습하고 체화시킨 다음에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그런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역대 기출 중에서 최중요 킬러들을 좀 모아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킬러를 대비를 해야 그 준 킬러는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BS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러니까 EBS 소재 중에 좀 괜찮은 지문들을 선생님이 좀 변형 문제로 만들어서 같이 풀어볼 거고, 그다음에 리트, 사관학교 지문들도 좀 섞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N제 성격이 좀 강해요. 여기서 써놓을까요? 약간 N제 성격이 강한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도 훈련반의 연장선상, 훈련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 안 보이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좀 먼저 쓰고, 이거 이감 모의고사라고 써놓은 건데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평가행동 증명, 이 10월 반, 파이널입니다. 사실상 파이널 반이고요. 여기 파이널 반이고, 그러니까 딱 진짜 증명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를 한번 잘 쓸 수 있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먹히죠. 당연히 먹힙니다. 1년 동안 배운 건데.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가 다 이제 나왔겠고요. 그래서 10월 때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다 추합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기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알려주면서 이감 학원 와서는 혹은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다 같이 이제 이감 모의고사를 한낮 한시에 풀어보면서 이제 이 이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과 평가원에서 냈던 지문을 같이 결합시켜서 한번 비교해보고 다시 분석해보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효율이 좋아요. 평가원 기출도 보고 아주 좋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도 보고 같이 보다 보니까 강제 복습이 됩니다. 그 1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기출을 강제 복습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2024 평가원이 요구하는 행동 총정리가 되겠고요. 6월, 9월 모의고사 트렌드 학습을 체화하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80분 실전 모의고사도 보고, 실제로 현강 오게 되면요, 정말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방송도 다 들을 거예요.
그 종까지 몇 시에 치고 몇 시에 치고 이때 뭐 하고 이때 뭐 해야 되고 이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현강에서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피브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다 구현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실전 훈련을 하고요. 실전 훈련하고 우리가 배웠던 평가원 지문과 연결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중요 EBS 문학도 좀 제가 찝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간 모의고사 하나와 선생님이 이제 배부하는 평가원 연결 지문과 그 이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학이나 소재들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재 한 권, 이간 모의고사 하나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평가원 행동 증명까지 사실상 이제 정규 커리큘럼이었고 여기까지가 다음은 EBS 파이널이에요. 요게 EBS 파이널이 항상 거의 끄트머리에 개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EBS를 다 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EBS는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 다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그래서 EBS 파이널은요. 제가 최대한 밀어놓고 마지막에 빠싹 한 다음에 딱 시험장 들여보냅니다. 그래야 오히려 차라리 기억에 더 남아요. 근데 뭐 꾸준히 EBS를 해온 친구들은 뭐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 4회 수업인데 한 회마다 현대시 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현대소설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고전시가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 고전소설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효율이 좋은 수업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최중요 작품 정리하고요. 6월, 9월 모의고사 출제된 작품은 빼고 그 작품들 빼고 우리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제로 이게 하나가 고전 3문, 이게 하나가 본 교재고 하나가 사이드 교재인데 이 사이드 교재는 연습 문제, 변형 문제가 이제 딱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총 8개의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손에 쥐어질 거예요. 현대시 2권, 현대소설 2권, 이렇게 해서 고전시가 2권, 고전소설 2권, 이렇게 해서 8권의 교재가 이제 손에 담길 건데, 여기는 이때는 공부량이 최대 극강으로 많아져야 될 때라 어쩔 수 없어요. 교재가 두꺼워도. 알겠죠? 자, 그래서 EBS 파이널까지 선생님의 이제 총 커리큘럼 설명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이 2일이에요. 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2월 3일인데 12월 3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이 나중에 보면 좀 웃길 거예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날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선생님도 친구들이랑 같이 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솔직히 벤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제3의 아버지 벤투 죄송합니다. 벤투 감독님. 저는 개박살 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니, 포르투갈인데. 그래서 포르투갈은 솔직히 우승 후보인데. 그래서 조별 예선에서 저는 포르투갈한테 완전히 무너지고 끝날 줄 알았어요. 게다가 전반 5분에 선제골을 먹혔잖아요. 그래서 이거 씨발 다 왔다. 그냥 PC방에 가자. 나 솔직히 이랬어. 친구들한테 이랬는데 결국에는 2022년 후반기를 강타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진짜 원래는 롤드컵 나갔던 이 데프트라는 선수가 말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왜냐면 10년 우승하기까지 10년이 다시 걸렸거든요. 그 10년 동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제 인터뷰한 프로게이머가 계세요. 이제 프로게이머의 인터뷰가 이제 밈화돼서 이제 우리 월드컵 국가 대표팀까지 말하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요거는 솔직히 수험 생활을 관통하는 문장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괜히 뭐 롤을 좋아해서 아니면 축구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떤 일을 망라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이제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뭐를 추천해 드릴 거냐면 수험생분들 잘 들으세요. 뭐 체력 중요한 거 알죠? 그래서 체력 중요한 거 아시면 둘 중 하나야. 그냥 딥이 자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러닝을 해보세요. 유산소 운동. 심폐지구력과 공부할 때 집중력은 매우 큰 상호관계, 그 인과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선생님도 수험생 할 때는 러닝은 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워 출신이거든요, 또. 개뚱뚱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공원을 나가든 한강을 나가든 뭐 근처 그냥 이 도시를 뛰든 상관없으니까 딱 3km만 러닝을 해보세요. 3km만.
한 제가 예상하건대 2km도 안 돼서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그 마음을 학습해 보세요. 아, 씨발, 뛰기 싫다. 아, 뛰는 거랑 공부는 독립변수야. 이러지 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먼저 운동으로 느껴보세요. 그때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닝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5km 뛰기로 했는데 3km도 못 가서 그냥 멈춰버린 친구 있고요. 실제로 5km 뛰기로 했는데 조금이라도 진짜 힘들어 뒤질 것 같은데도 조금이라도 멈추지 않고 뛰는 신용이라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후자에 해당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1년 레이스 혹은 누구한테는 2, 3년 레이스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N수하는 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 과오로 N수를 하는 거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물리적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면의 그 내적 환경이 꺾여버리면 내적 의지가 꺾여버리면 누가 붙어도 누가 도와줘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거 나중에 보면은 좀 이제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막 그리고 대한민국 브라질한테 개 털려가지고 막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었음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들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바로 저는 평가행동 기초 OT 찍으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친 국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